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배경 의미 함께 설명해드립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큰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죠. 사고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화재가 발생한 건 오후 1시 49분이고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이게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의 추돌 사고로 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37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중에 3명은 안면부 화상 등을 입으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34명은 이제 연기 흡입 같은 경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사망자가 6명으로 집계가 됐다가 5명으로 다시 수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1명이 중복 집계가 되면서 이게 다시 확인이 돼서 5명으로 알려진 상태고요. 또 오늘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이 방음터널의 그 재질 소재가 PC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라고 합니다. 이 소재가 이제 투과율이 좋고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터널을 이 재질로 만들었는데, 이 재질의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불에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불에 굉장히 잘 타는 소재이기 때문에 화재가 좀 더 크게 번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음 터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 밀폐가 돼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화재는 다 진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소방도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연소는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터널 안에 44대의 차량이 고립이 돼 있었는데 운전자들 모두 차량을 버리고 대피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들은 그 차 안에서 발견된 거죠? 거기까지 지금은 이제 확인이 안 되기는 했는데 사망자들의 신원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장 정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더 큰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더 이상의 그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꾸려졌네요. 네, 오늘 첫 회의도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가 오늘 차기 당대표 또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완료했습니다. 모두 11명이고요. 저희가 뉴스 인앤아웃에서 한번 짚었지만 유흥수 상임고문이 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김석기 사무총장이 부위원장 맡았고, 원내에서는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배준영, 장동혁, 최형두 의원이, 또 원외에서는 김경환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황상무 전 KBS 앵커, 하민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 변호사, 그리고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이렇게 4명이 위원을 맡게 됩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에서 선관위가 중점을 둬야 할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성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100% 반영하기로 하면서 윤심을 쫓는 선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첫 발을 뗐는데 공정한 전당대회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월드컵 축구로 말하면은 심판진이 구성이 된 거거든요. 이제 뭐 페널티킥 없는 거를 불거나 뭐 핸들링 반칙 없는 걸 했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뭐 과거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공정성이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당심을 30% 하다가 제로로 됐거든요. 아니 당심 100% 민심을 제로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상 또 지금 왈가왈부가 또 이어질 수 있고, 지금도 당 대표 후보가
뚜렷한 주자가 좀 없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또 윤 대통령만 또 좀 보이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심 마케팅, 대통령 마케팅을 해서 좀 지리멸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진흙밭 싸움, 이전 투구 뭐 이런 싸움이 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심 하는데 그 윤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대통령도 어느 정도 지금 뭐 반은 뭐 좀 걸쳐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도 없고 자칫 잘못 얘기하면은 역풍이 불 수 있죠. 지금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뭐 장제원 의원 두 분 정도 김장연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둘 다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고 장제원 의원은 또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산이에요. 산, 울산, 부산. PK 지역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자동차 이름 왜 투싼이라고 있잖아요. 네. 투싼 연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신선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드셨네요. 지금 뭐 전당대회 룰 변경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아닙니까? 네. 윤핵관들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네요. 그렇습니다. 윤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여기로 향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좀 확실해 보이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전당대회 룰을 지금 바꾸는 걸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겁나고 두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 혁신을 할 거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완장을 차고 윤핵관이라고 설치는 권력에 기승하는 그런 자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윤핵관들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권력에 기생하던 그런 형편없는 정치인들을 당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적인 사람들로 공천을 해야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공천 혁신 주장했는데요. 유 전 의원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옳은 말이죠. 대통령 측근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 안 되고 민심 개혁적인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는 건 원론적인 건 맞는 거죠.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 당대표가 쫓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면은 공정하게 해서 공천을 해서 밑으로부터 공천을 민심을 받아들이는 공천을 해서 그분들을 자동적으로 물갈이를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 내가 되면 가만 안 두겠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그 총선에서 자칫 내분이 일어나면은 국민의힘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은 뭐 맞습니다만은 자칫 자기 좀 반감 이런 게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머리는 차갑고 차가운 이성 그리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머리가 너무 지금 뜨거워서 김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화가 많이 난 거 아닌가. 좀 말이 너무 거칠어요. 자기 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당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좀 너무 거칠죠.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해서 당과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대에 불출마해달라. 간곡하게 이제 호소한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들어보면 불출마할 생각은 일단 전혀 없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불출마할 가능성은 없겠죠.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딜레마일 거예요. 지금 불출마하면은 또 잊혀지거든요. 다음 총선에 나간다고 해도 어디 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대구 지역구 또 가기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어디 뭐 공천 받기도 좀 어렵고 할 테니까 쉽지 않아 보이죠. 무소속으로 나가도 더 어렵고. 근데 당 대표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당심이 100%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얘기 안 했거든요. 당당하게 저는 출마한다고 얘기해서 진짜 당심에 한번 나 이런 방향으로 당을 좀 개혁해 보겠다. 다른 사람은 뭐 연대하고 윤심 마케팅 하는데 나는 그런 거 관계없이 당을 이렇게 바꿔보겠다. 한번 그런 비전 한번 제시해서 평가받는 것도 전 떳떳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는
사실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불출마 선언한다면은 오히려 깜짝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아예 정치를 포기할 가능성도 그건 아예 상당히 이제 정계 은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새로운 당을 또 창당해야 되는데 그 창당하려면 또 사람이 따라와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가장 큰 측근이라는 또 이준석 의원도 좀 거리를 좀 이준석 전 대표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출마 선언 지금부터 하고 우리 당 이렇게 민주적인 정당으로 바꾸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당이 민주주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한번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비전 제시해서 요새 2040 젊은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수도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호소하면은 국민들은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울 때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또 우리 국민들은 하거든요. 그 민심에 한번 호소해 보길 저는 기대합니다. 100% 당심으로만 이제 대표를 뽑는 건데 어쨌든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뭐 상황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당원들이 27만, 28만인데 지금 8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유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 몇 % 정도로 점치세요?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도전을 해야겠지만 말씀하시면서 뭘 비전 제시를 아직은 못하고 있고 자꾸 비방만 하잖아요. 비판은 괜찮아요. 근데 비방은 하죠. 비방. 그래서 저는 10% 안 된다고 봅니다. 10%는 안 된다. 전략을 좀 바꿔봐야겠네요. 자, 지금 국민의힘은 사고당 사고 지구당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허은하 의원이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탈락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비해서 조직위원장이 비어있는 사고당협 68곳 중에 42곳의 조직위원장을 새로 의결했는데요. 이제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서 좀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죠. 그런데 서울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허은하 의원 탈락했고요. 그 자리에 김경진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상임 공보특보 단장을 지내면서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인데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하 조강특위위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역구 의원 출신이기에 지역구 관리 경험이 있어서 당원 배가 조직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다라고 배경을 밝혔는데 당내 반발은 굉장히 거셉니다. 일단 허은하 의원 당사자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는데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리저리 당협 쇼핑도 할 수 있는 당의 현실이 부럽다기보다는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허은하 의원은 희생자다. 이준석계 속가내기의 희생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또 당 측에서는 인지도와 경쟁력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근데 정치라는 게 참 무 자르듯이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틀림없이 이준석 속가내기 성격은 강하죠.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사실 당협위원장이 거의 결정이 됐었는데 최고위원회 통과만 안 된 상태거든요. 거의 내정된 상태라고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심사하면서 싹 빼고 이제 김경진 전 의원 했거든요. 검찰 출신. 과거 뭐 저 광주 쪽에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 내정했는데 이준석계라는 건 틀림없고 속가내기라는 면도 충분히 있지만 또 인지도나 또 경쟁력 면에서 보면은 허은하 의원은 또 초선이고 또 비례대표거든요. 아직 인지도나 경쟁력 면에서는 아직 검증된 건 또 아니고 과거에 또 뭐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또 경력도 좀 있었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경력이나 그 인지도 면에서는 김경진 전 의원이 좀 나은 거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강동구에서도 그 전주의 의원이 되고 윤희석 전 대변인이 이번에 탈락했어요. 근데 그분도 탈락한 윤희석 대변인도 또 친윤이거든요. 윤 대통령하고 파평윤 씨 파도 똑같은 종친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떨어졌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약간 좀 허은하 의원 측면에서는 좀 억울하긴 많이 억울할 텐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속가내기다 이렇게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3월 8일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가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 보고에 오세훈 서울시장, 또 김광우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여야 의원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 기관들의 책임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습니다. 네. 일단 여야를 나눠서 살펴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윗선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실무적인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좀 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참사 당일에 마약 수사 확대로 현장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집중 질의를 했는데 네. 대검은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이 마약과 관련한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도 경찰을 상대로 마약 수사를 요청하거나 협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 2차 기관 보고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유가족들은 이 국정조사가 진실규명이나 본질은 흐리고 오히려 정쟁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 뉴스 화면 보니까 뭐 이럴 거면 국정조사 필요 없다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도 했는데요. 국정조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유, 좀 가슴이 아프죠.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제일 국정조사 제대로 하려면은 왜 이태원 참사가 났는지 원인 규명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은 재발이 안 될까, 재발 방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들 연불에만 관심, 제밥에만 관심 있고 연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을 정쟁으로 비난하고 또 여당은 또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니까 정말 유족 측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국정조사를 하냐 이런 그 원통에서 가슴을 칠만하죠. 그래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장관이 실질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 정도는 좀 물었으면은 좀 낫을 텐데 더 논리적으로 뭐 있는 대로 좀 가보자 뭐 하면 수사 끝날 때 보자 뭐 이러다 보니까 수사는 안 끝났는데 지금 국정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정쟁이 흐르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죠. 아마 1월 7일이면은 끝나는데 앞으로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더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국정조사가 처음에 시작될 때 가장 우려했던 게 정쟁으로 비화되는 거였는데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또 오늘 2차 기관 보고에 45명의 증인 중에 7명이 불출석했는데 박희연 용산구청장은 구속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유승재 용산부구청장 그리고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코로나19 확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증인 채택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또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제대로 또 뭐 코로나 확진이다 뭐 이런 거에서 또 응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들도 또 충분한 준비를 또 안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그 마약 수사하느라고 이태원 대비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서 검찰이 마약 수사도 아예 못한다. 그런데 무슨 그런 말이냐 해서 그런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도 안 되고 채택해도 또 헛다리 짚는 그런 또 청문회 국정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신봉수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증인 채택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긴 했는데 이분이 지금 대장동 수사하시는 분이에요. 대장동 수사 총책임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마약도 밑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데 지금 마약을 안 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 밑에 분이 실무자가 나와서 하는데 그런 쪽에 국정조사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야 결과가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다음 주 이제 새해 들어서 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가 맞붙을 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뭐 신현영 의원이나 국무총리를 네.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네. 이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것도 좀 큰 뭐 서로 뭐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신영현 의원도 저는 비판받을 건 맞죠. 닥터 칼을 개인적으로 집에 들렸다고 갔다 가고 하는데 그걸 증인까지 불러서 뭘 더 물어볼 게 있을까요? 다 나왔는데 본인이 진짜 책임지고 뭐 국회의원 사퇴를 하면 몰라도 그거 불러서 망신 주기밖에 더 하겠어요? 저는 뭐 총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증인으로 나오면 뭐 더 할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죠. 하지만은 뭐 신영현 의원은 저는 비난을 많이 해요. 하지만은 증인으로 나와서 뭐 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국정조사 특위 활동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또 서욱 전 국방장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넘겼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또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지금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공용 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유족들은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구속이 돼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유족이 그 반발을 이해는 충분히 하죠. 자기 가족이 공무원이 있는데 갑자기 월부 광고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오늘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단서가 아직은 확증은 한 건 아니지만은 실족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검찰이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불구속 수사한다고 또 그 죄가 면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재판을 해서 재판에서 죄가 있으면 또 법정 구속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다퉈서 무죄도 될 수 있고 유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족 입장에서는 그 원흉은 박지원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맨 먼저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거를 없앤 거다. 그 다음에 한 거는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그 뒤에 알았는데 그 사람은 구속됐는데 왜 맨 먼저 알았던 박지원은 안 됐느냐 하는데 그런 억울한 점은 좀 이해는 가지만은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 밝혀지고 처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유족들한테 속상하지만은 좀 더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